자, 요즘 연일 급등하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자, 실제 오늘 우리가 거래했는 종목들, 이런, 대상처럼, 자, 신고가를 깬 종목입니다. 급소는 여기였었죠. 자, 오늘도 매매했습니다만,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자, 이 역사적 신고가 갈 종목을, 어때요? 얘를, 자, 이 해상기업의 실적. 자, 1분기 영업이익 증가, 2분기 이번에 큰 폭의 영업이익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 기관들, 이런 메이저들 수급, 그 다음에 가치, 그리고 차트를 보는데, 자, 그래서 어디가 내가 급소할 건가, 그런 급소를 잡아가서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전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실제 차트에만 주목을 했다면 최근에 신고가 가는 종목들, 자, 파라다이스도 지금 연일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자, 사상 최고가 지금 계속 찍고 있죠. 오늘 바이오랜드도 오늘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자, 보조지표로 해석이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기관들, 자, 지난 주식 부자가 되기 위한 특급 비책 5가지에 자,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나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최대 저점 잡고 또 제2의 셀티론을 잡는다든지, 그러니까 급등하는 종목이 있으면 반드시 부대장을 노리는 전략. 자, 뭔가 써니전자 날라갔다 해서 써니전자 아까워하지 마시고 제2의 써니전자, 자, 그게 뭐가 될 것인가. 그래야 다물을 잡게 되고, 그래야 노르페인 오픈 베이스를 잡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 특히나 기관들이 관리하는 종목들, 이런 비책들을,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숙지해 왔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10개명을 배웠고, 오늘은 좋은 차트, 나쁜 차트를 배웁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인터뷰가 잡혀서 오늘 빠르게,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구성, 자, 5대 핵심 지표를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차트 5대 지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자, 제 나이니까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딱 정해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캔들입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이고, 세 번째는 이동평균선이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외국인이고, 다섯 번째는 기관수급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차트 5대 지표. 차트를 딱 보면 여러분들 이거만 보면 됩니다. 이거만. 자, 저희는 차트에다가, 자, 이 성장가치, 영업이익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차트에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 영업이익, 바로 성장가치를, 이거를 볼 수가 있죠. 이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6대 지표가 됩니다. 저거는 차트로 해석되는 부분은 아니죠. 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은 차트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보통 영업이익에 대한 거, 자, 이 성장가치에 대한 것들은 어느 증권사도 넣어놓는 게 없습니다. 저희는 넣어놨으니까 이것도 따지면 지표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다 해석이 되죠. 차트, 메이저 수급, 가치. 자, 재료는 차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재료적인 부분은 바로 자기가 본인 알고 있는, 자, 뉴스나 이런 걸 검색해서 맞추면 되겠죠. 결국
차트 6대 지표로 삼는다면 바로 영업이익까지 포함이 됩니다. 영업이익만 봐버리면 모든 이 회사의 실적은 이거 하나로 다 돼버리죠. 자, 이거는 나중에 따로 또 영업이익은 뒤에 나중에 따로 또 배우지만, 자, 차트 6대 지표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넣어놨는 게 바로 사원소 차트죠. 사원소 차트에는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그리고 영업이익. 그래서 지금 이 사원소 차트 가지고 종목 발굴할 때 비교 분석을 하고, 종목 발굴은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비교 분석. 이 비교 분석을 통해서 종목 발굴을 합니다.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사원소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분들 만나보면 이 족치기 방송을 안 들을래 안 들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말씀하는 것 중에 한두 개 뭐가 더 포함이 되어 있냐면 사원소 차트, 이 첫상이네 테마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원소 수급가, 메이저 수급가, 해당 기업의 가치, 그리고 제품 정보, 이런 것들이 사원소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비교 분석할 수 있고 종목 발굴하는데 사원소 차트가 너무 아까운 거지. 이걸 안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종목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원소 차트 때문에 다시 재가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 이렇게 볼 때는 입체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보조지표를 봐버리는, 보조지표를 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거 안 보고. 보조지표는 라인입니다. 캔들 하나만으로도 이것은 매수세와 매도세 간에 매수가 이겼는지 매도가 이겼는지 이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수급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시가, 조가, 고가, 종가 이게 안 나와버리면. 그런데 굳이 일부러 보조지표를 해석할 필요는 뭐가 있냐는 거죠. 이것만 봐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 부족하면 거래량을 보면 되고, 또 하나 부족하면 이동평균선과의 서로 관계, 이격, 이런 거를 보면서 좀 더 보완하면 낼 일이죠. 이동평균선과 얼마나 붙는지, 캔들상이 밑꼬리가 나오는지 윗꼬리가 나오는지, 거래량을 감소하면서 음봉이 나오는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음봉이 나오는 건지,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보면 세상에 해석이 안 될 건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씩 빠른 속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 사실상 우리가 이 종목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급을 얘기를 하니까. 양봉은 매수세죠. 수요고. 음봉은 공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의 법칙상, 자, 캔들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자, 양봉이 계속 연속해서 밀집됩니다. 양봉 밀집 패턴이 나왔다. 자, 음봉 밀집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느 거든 거래는 가능합니다. 다 세력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거는 험매수 세력이 들어와 있는 거고. 자, 이거는 험매도 세력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연속해서 밀집됐을 때. 자, 아침부터 계속 어때요? 이거는 눌려서 개파락을 시계에서 잡습니다. 또 그 다음날 개파락에서 씹어서 개파락 시계에서 계속 잡죠. 결국 이거는 매집 패턴입니다. 양봉이 밀집한다. 이건 세력이 단기간에 매집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과거 2001년인가? 자, 리타오텍 같은 경우 이렇게 2개월 동안 누르고 상한가 몇 방 나냐? 34방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상한가 기록은 두 번째죠. 자, 엄청난 급등을 상한가 34방 나오기 전에 나왔던 게 바로 이런 식의 험해도를 이용해서 2개월 연속 계속 주가를 눌렸죠. 잡아가는 겁니다. 바로 수요죠, 수요. 이 종목은 누군가가 필요하니까 계속 양봉이 나오는 거죠. 종가 기준으로 계속 끌어올리는 겁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떨어지기 직전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음봉 밀집이 됩니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음봉과 달리 행보를 하거나 오히려 올라가면서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음봉 밀집이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뭐예요? 팔기 위해서 아침에 개입상승 시기에서 던지는 겁니다. 허매수 세력입니다. 목적은 매도가 목적이죠. 이 종목 갖고도 수익을 납니다. 종가 사서 아침에 던지면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이런 거 한 10개 나오면은 10일 동안 매매하면 이거 갖고도 50%씩 수익 나기도 합니다. 자, 밑에 꼴이냐 위에 꼴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똑같은 음봉이라도, 자, 음봉에서 밑꼬리가 나온 게 있고 음봉에서 위에 꼬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수요가 있는 거는 이거죠. 이거는 양봉과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양봉. 장중이 밀었지만 결국은 밑꼬리에서 매집을 들어간 거니까 이게 훨씬 더 강하겠죠. 꼬리가 어디에 붙었는지 따라서 바디는 오히려 음봉 바디든 양봉 바디든 바디는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죠. 바디보다는 꼬리가 어디에 붙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이거는 고점에서 매도세가 나온 거니까 이거는 매수세가 붙은 거죠. 바로 이건 공급이죠. 이거는 수요입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에 수급이죠. 자, 그만큼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캔들을 볼 때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당장 눈에서 딱 보면 캔들은 뭐예요? 양봉 차트를 보라는 거죠. 이제 양봉 차트. 자, 단품 차트를 찾으라는 거죠. 얼음 차트냐 단풍 차트냐. 차트를 딱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단풍 차트, 얼음 차트 찾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을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것은 그 다음이고, 이 종목이 빨갛나 이 종목이 파랗납니다. 빨간 것은 항상 매수세가 이겼기 때문에 매도세를 압도해 있죠.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차트가 빨갛습니다. 그 다음에 얼음은 항상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음 차트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차트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단풍 차트가 나오는가 얼음 차트가 나오는가. 그 다음에 차트에 윗꼬리가 나왔는가 밑꼬리가 많은가 이걸 보는 것이 그 다음 중요하죠. 밑에 꼬리가 많다. 그러면 차트가 굉장히 이쁩니다. 나쁜 차트는 위에 꼬리가 많이 붙죠. 그것만으로도 자, 이 두 가지만 딱 보더라도 위에 많으면은 자, 위에 꼬리가 많으면 굉장히 지저분한데 밑꼬리가 많이 붙어 마치 수염을 단 것 같아서 아주 이쁘죠. 이것이 하방 경직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캔들을 딱 볼 때 참는 거는 양봉이냐 밑꼬리가 있느냐. 결국은 뭡니까? 캔들의 핵심은 하방 경직성을 찾는 겁니다. 안 떨어지는 종목. 우리가 그동안에 주도주들 21선 계단식 타고 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도 상승각도 날카롭고 하락각도 완만합니다. 다 하방 경직성. 밑꼬리 하방 경직성. 양봉 밀집 단풍 차트 다 하방 경직성입니다. 안 떨어지는 종목. 말 그대로 주식 자체가 리스크하지만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죠. 자,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BS 미디어홀딩스. 자, 보면은 한눈에 보기에도 뭐요? 단풍 차트입니다. 양봉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단풍 차트에 되고, 그 다음에 밑꼬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전부 다 밑에 꼬리밖에 없습니다. 위에 꼬리 없죠. 사실상 차트는 보면 캔들은 이것만 보면 됩니다. 단풍 차트냐 밑에 꼬리가 많으냐. 나쁜 종목도 그걸 보고 찾아내고 좋은 종목도 그걸 보고 찾아냅니다. 자, 우리가 거래 많이 했던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날라갔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상 다 저런 종목들이에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솔브레인. 자, 보시면 전부 보면은 어때요?
지금까지 여기는 얼음 차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요, 단풍 차트입니다. 양봉이 많으니까 차트가 빨갛죠. 그 다음에 전부 다 보면은 밑골입니다. 하나같이 밑골이만 있죠. 자, 아셨죠?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캔들을 딱 볼 때 밑꼬리가 많아야 된다. 단풍 차트여야 된다. 밑꼬리가 많아야 된다. 됐죠?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캔들 길이가 아주 부드러워야 됩니다. 서서히 늘어나고. 자, 비옥스를 한번 봅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은 단풍 차트. 자, 앞서 보셨던 좋은 차트에 해당되죠. 캔들 하나만 보더라도. 나머지는 안 봐도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 자, 이 실적, 거래량 다 안 봐도요. 일단 캔들만 딱 봤을 때, 자, 얼음 차트에서 단풍 차트로 넘어갑니다. 자, 캔들 길이 변화가 부드럽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그동안에 캔들 우리가 음봉이 넣을 때는 단봉인데 양봉은 길고, 음봉은 짧으면 흐름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죠. 양봉이 길고 음봉이 가는데,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변화가 생기죠. 자, 여기서 봐보세요. 지금까지는 흐름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캔들 길이 자체가 양봉이 길고 음봉이 짧으면서 캔들 길이가 상당히 변화가 부드럽게 진행이 되다가 드디어 거칠기 시작합니다. 왜? 음봉이 길이가 길어지죠. 음봉 길이가 양봉 길이보다 길어집니다. 흐름이 부드럽지 않게 바뀌는 것이죠. 자, 그러면 퓨옥스는 자, 비록 기관들은 사고 아직 이슬선 이탈하진 않았지만 서서히 매물을 나오니까 물량을 축소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매도세가 등장한 것이죠.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많습니다. 이격이 커졌는 자리에서 그러면 이 뷰옥스는 꼭 세련봉이 안 나와도 서서히 물량을 줄이는 그런 센스를 발휘할 수가 있겠죠. 자, 난 몰라. 나는 뭐 사부가 배운 대로 그냥 세련봉가 그건 하나의 이론인 겁니다. 세련봉은 하나의 기준이에요. 그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기준. 자, 저기에서 세련봉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기준이니까, 절대 기준이니까 그런 것이고, 자, 그보다 좀 더 먼저 액션을 취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흐름이 부드럽지 않으면 양봉가른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양봉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양봉은 홀드는 짱대 양봉은 홀드입니다. 이거는 사는 양봉이 아닙니다. 홀드 양봉입니다. 자, 그러면 단봉의 양봉은 바이 양봉이죠. 사야 되는 양봉입니다. 자, 이거는 언제 그러냐? 장중에 그렇다는 겁니다. 장중에. 자, 종가는 달라집니다. 자, 종가는 최근 흐름이 살아있으면 단봉이든 짱대봉이든 다 종가는 다 바이가 가능합니다. 장중에는 살 수 있는 양봉이 정해져 있죠. 장중에는 이런 겁니다. 장중에는 단봉의 양봉, 영망치형 가능합니다. 이건 종가는 강한 양봉이다. 이미 골든을 내버렸다. 만약에 여기서 강한 양봉이 보이죠? 이거는 장중에 못 삽니다. 이건 종가에 삽니다. 자, 우리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자, 대상이 좋다. 자, 실제 거래를 했습니다. 자, 대상 장중에 못하죠. 종가에 합니다. 강하면. 자,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 이거 장중에 밀려버리면 어떡해요? 못하죠. 이거는 아쉽지만 종가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바이오랜드도
자, 실제로 바이오랜드도 이 시점이 그렇죠. 우리가 거래했던 자리를 보시면, 자, 최근에 원래 급선은 여기지만 여기서 전고점을 넘을 때 이것도 장중에는 못합니다. 종가니까 했던 거죠. 자, 이날 쉬었죠. 매도 안 합니다. 자, 이날도 쉬었죠. 양 음문 패턴. 자, 이것도 종가에 매매를 합니다. 실제 매매했던 종목을 말씀드리고, 자, 그 이후에 한참 쉬어가다가, 자, 오늘 다시, 자, 직전의 고점을 넘고 있습니다. 자, 종가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이죠. 자, 액터즈 소프트를 한번 봅니다. 자, 액터즈 소프트는, 자, 단봉은 종가도 가능하고, 장중에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넘을 때, 종가밖에 안 되죠. 이런 거 종가. 장중 매매는 뭐요? 단봉에서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종가. 실제 거래했던 자리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넘었으니까 그렇지. 못 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종목마다 획일적으로 정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항상 짱대 양봉은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전에 잡고 홀드하는 겁니다. 자, 액터즈 소프트도 실제 우리는 거래를 어디서 했습니까? 여기서 하고 여기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바이를 했죠. 샀어. 지금은요. 이는 넘어갈 때는 저거는 살 수도 있겠지만 이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짱대 양봉은 홀드하는 양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짱대 양봉 나오기 전에 잡아야 되는 거죠. 자,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액터즈 소프트의 급선은 단 하나의 급선은 사실은 여기였죠. 자, 단 하나의 급선은 여기였습니다. 21선, 61선 동시에 뚫는 자리였죠. 자, 이 단봉에서 접습니다. 그 다음날에 짱대 양봉은 이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자, 실제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때부터 해서 지금 주가가 더블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때는 2만원권, 지금 4만원권이니까 액터즈 소프트는 지금 여기서부터 더블이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이때니까 우리가 잡아갈 수 있죠. 21선 나는 기가 막힌 급소였습니다. 이거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못 들어가죠. 그런데 실제 알고 보면 이것도 급소했던가. 그러니까 사실상 이 짱대 양봉들은 이미 갖고 있으면서 이거는 제가 항상 홀드하세요 라고 하죠. 자, 급소는 여기고 여기는 급소니까 샀고 이거는 홀드하는 겁니다. 갖고 가는 것이죠. 이게 잘 안되니까 지금 여기는 올랐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올라가다 장중에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강한 양봉, 짱대 양봉 들어갔는데 좋은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거 빼버리면 뭐예요? 바로 삐리치면 못 맞습니다. 이 주식 하나에, 이거 하나의 주식이 이제 끝나버립니다. 양봉일 줄 알고 들어갔어. 짱대 양봉일 줄 알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밀려버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 안 나옵니까? 우수히 많은 종목이 나오죠. 자, 오늘도 우성사료 뭣도 모르고 짱대 양봉이 들어갔던 사람. 자, 오늘 장중에는 어땠습니까? 잘 나갔죠? 자, 장중에 오늘 우성사료가 자, 어저께 상한가. 어제 우리 했었으니까. 잘 나갔죠? 이걸 짱대 양봉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대로 물려가지고 꼭대기 다 물려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대기에 물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자, 어저께 급등했던, 자, 창투사들. 재민이 투자 오늘 날라가는 거, 자, 짱대 양봉 들어갔다 고점에서 오늘 물려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물론 아직 추세가 안 꺾였지만, 자, 이거 보면서 다 이 고점에서 날라가다가 이거 쫓아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물린 것들입니다. 자, 오늘 이하전기. 잘 날라가다가 오늘 꼭대기, 오늘 아침에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다가, 자, 오늘 고점에 들어간 사람이 물린 상황입니다. 내일 회복을 하면 다행이지만, 아니면은 이하전기도 고점에서 물리는 상황이죠. 자, 우리는 이 자리에서 거래하고, 지금 처음으로 세르봉을 맞았습니다. 이때 매수 자리. 자, 북한에서 중대 발표한다 했을 날 종가에 매수를 했죠. 자, 그리고는 지금 처음으로 세르봉이 나왔습니다. 종가 잘못 들어가 버리면 장중 들어가 보면 지름문이 생기죠. 짱대 양봉. 그래서 자, 지금 종가는 짱대 양봉이 안 됐죠. 장중에는 짱대 양봉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짱대 양봉 이럴 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마무리가 된 거죠. 짱대 양봉이라도. 그러니까 종가 들어가고. 마무리가 된 거니까 종가 들어갔죠. 그 다음날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종가에 들어간 거죠.
장중에는 이런 모습이라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장중에는 단봉만 들어가야죠. 짱대 양봉 들어갔다가 이게 만약에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이런 꼴 나버리는 거죠. 자, 이거를 종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 종목은 안 들어가고 기다려 있었죠? 지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기는 웬걸. 저건 누가 줘도 안 하죠. 그래서 단봉이라면 가감하게 공략해 볼 것도 짱대 양봉이라면 기다렸다가 좀 더 파악해서 거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장중에 좋은 거는 영망청이 있습니다. 자, 영망청은 강한 양봉과 음봉의 결합이라 그랬죠. 이거의 결합입니다. 장중에는 끌어올리다가 오후에 좀 빠지면서 밀렸지만 거품이 나간 게 영망청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장중에는 저점 매수입니다. 이거는 눌림목 매수이기 때문에 최고의 저점 매수가 되겠죠. 따지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날 극히 끌어올렸다가 빠지다가 다시 끌어올리면서 자, 이 도치 형태가 있는데 사실상 영망치 형태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곳곳에 보면 영망청들이 있는데 이 이동평균선과 붙은 영망청이 제일 좋죠. 이건 짱대 양봉은 장중에 못합니다. 그런데 영망청은 장중에 합니다. 이거는 장중 저점이 되죠. 이거는 종가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왜 됩니까? 끌어올렸다가 다시 빠졌으니까 거품이 빠진 거죠. 따지면 눌림목입니다. 매일 나와야 될 거품, 음봉이 오늘 사실상 나온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양봉 중에서도 위에 꼬리가 붙은 양봉은 21선에 붙어있는 자, 이 상승 초입에 있는 건 이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우리가 거래했는 거 인포뱅크 어디서 거래했습니까? 여기서 거래했죠. 직전의 고점을 넘으면서 영망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포뱅크가 사실상 급등하고 있죠. 자, 저 자리에서 실제 거래했던 자리는 저 자리였고 DK락도 그날 똑같은 자리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음봉 3개가 나오고 자, 그리고 DK락은 지금도 우리가 저점에서 음봉 공략에서 지금도 이익이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 영망청이다라 그랬죠. 자, 그리고 최근에 자, 이민주회장 때문에 연일 날아가고 있는 종목들. 자, ATM도 원래 날아가기 전에 여기가 다 급소했습니다. 지금 이제 날아갔으니까 못 잡죠. 자, 그때도 보면은 정고점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를 하고는 다시 밀리고 하면서 영망청들이 나오다가 그리고 양음장이 나오고 날아갔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급소들은 여기서 다 나왔죠. 자, ELK의 단 하나 급소, 2개의 급소가 나와 있는데 자, 21선 골든 날 때, 그리고 61선 붙을 때. 자, 저와 같은 사례에서는 우리가 많이 거래를 했던 그런 자리죠. 뭐, 중에 신약도 그랬고, 61선에 임박했는 종목들을, 자, 그때 잡아놓고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저때 차트 급소에서 나오는 영망치 형태는 좋은 흐름이 되겠죠. 자, 이 ELK도 이때는 언제요? 장중이 아닙니다. 종가밖에 매매 못해요. 올랐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못 올랐으면 다시 대민이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캔들에서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것이 자, 도치 형태가 있습니다. 요런 음봉의 도치 형태, 양봉의 도치 형태가 있는데 급소는 의외로 도치 형태가 많습니다. 이런 도치 형태는 대부분 지지 캔들입니다. 여기도 가만히 보면은 이 도치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날라갔기 때는 강한 양봉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지 캔들, 하락 추세 나오는 지지 캔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지지 캔들이 아주 의미가 있죠. 거의 급등 추세, 주도주에선 사실상 제일 급소들은 다 이 지지 캔들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지 캔들이 모여있을 때는 이건 양봉 밀집으로 봅니다. 자, 지지 캔들이 연속된 지지 캔들, 이 연속된 지지 캔들은 이거 양봉 밀집 패턴으로 봅니다. 실제 우리가 이 지지 캔들에서 거래해서 수익 내는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건 안 놓칠 것들이 많이 있죠. 애경유화 같은 경우는 1차 주가가 들고 61선이 골든이 났습니다. 이것만 급소가 아니라 바로 급소가 난 이후의 지지 캔들, 이게 사실상 진정한 급소죠. 물론 우리는 기관수급 거기다가 또 뭐야 제주항공에 대한 재료, 매각 재료 등등이 다 결합이 돼 있겠지만은 차트만 봐보면요 여기서 다 지지 캔들이 나왔습니다. 저 가만히 보면은 음봉 도치, 양봉 도치 할 것 없이 다 도치 형태들이 쫙 나옵니다. 저걸 어디서 사겠어요? 저때 주가가 밀집 패턴 나올 때 양봉 밀집과 지지 캔들의 결합들 다 양봉 밀집으로 보는 겁니다. 자,
앞서 보셨던 인포뱅크도 그렇고, 자, 지지 캔들이 요런 데 보면 곳곳에 보면은 다 여기 보면 도치 형태들이죠. 강한 양봉이 나오고 이제 상승 추세 중에서 나오는 것들은 실제 우리가 코스맥스 거래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코스맥스 거래 자리는 양음음 패턴 나오는 도치 형태입니다. 양음음. 자, 물론 양음문 양에서 거래도 되겠죠. 강한 양봉을 종가에 거래하거나 근데 그날 또 거래했다라는 보장이 없죠. 내가 이날 봤으면 좋아. 이날 봤으면 하겠는데 못 봤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날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또 하나의 음봉이 또 한 번 나왔어. 그런데 이런 패턴들은 사실상 다 도치 형태 지지 캔들인 겁니다. 이날도 그렇듯이. 자, 최근에 며칠 전에 해서 재미 봤던 코렌 봅니다. 코렌. 자, 제2의 KCS. 자, 오늘 KCS 경봉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날 상한가, 이날 상한가, 이날 점상. 자, 제가 국고초에서 추천했던 거는 이 자리에서 대안주로. 자, 그리고 음봉에서 지난 금요일날 음봉이 급소다. 음봉에서 잡았어야 된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길래 이건 말이 안 된다 해서, 자, 월요일날 음봉 공략을 들어갔죠. 음봉 공략 마이너스 4%에 들어갔는데 이게 플러스 13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한테 가장 많은 수익을 준 종목은 코렌입니다. 자, 그러면 코렌은 급소는 어디에요? 다 여기서요. 지지 캔들. 자, 이실선 눌림목에서 지지 캔들. 강하게 날아가던 종목이 지지 캔들이라는 거는 뭐냐? 바로 변동성 축소입니다. 자, 여기서도 음봉이 더 축소가 됐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그날 금요일날 국고초를 해야 되니까 축소 안 돼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때요? 여기인데 제가 국고초 하는 날은 이날이었으니까 할 수 없이 이날 얘기를 했고, 자, 그날 국고초, 온라인 국고초, 또 아침에, 봉쇼가, 그러다 보니까 점상 가버렸죠. 자,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그날 못 먹고, 이날 또 다시 그걸 해서 강한 양봉을 먹은 상황이 됐죠. 자, 음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음봉은, 자, 세력이 이탈한 셀음봉과 홀드 음봉, 이 음봉으로 나눠지죠. 자, 추세를 이탈한 음봉, 이거는 셀 음봉이죠. 자, 추세가 살아있는 오히려 급소인 홀드 음봉이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도 자 UID 홀드 음봉을 해서 홀드 음봉들을 거래를 해서 오늘 아침에 갭을 한 4% 갭을 먹었는데, 잘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전부 홀드 음봉 엄청 많습니다. UID. 자, 애플의 아이폰 5가 나오는데, 자, 애플 관련 수요 종목이도, 자, UID는 애플 관련한 수요 종목이기도 합니다. 실리콘웍스랑 뭐 이런 몇몇 종목들이 있죠. 인터플렉스나 이런 거. 자, 보시면 음봉이 나왔는데 음봉이 새 음봉이 없습니다. 전부 홀드 음봉이죠. 홀드 음봉은 오히려 음봉이 급소입니다.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죠. 자, 이녹스도 홀드 음봉이 있다 보니까 다 홀드 음봉입니다. 음봉 잡다 보면 양봉이 나와버리죠. 자, DK락도 오늘 우리가 홀드 음봉을 잡았습니다. 어제도 홀드 음봉 잡았고 오늘도 홀드 음봉 잡고, 그래서 어제도 4% 5% 정도, 오늘 한 3% 정도. 자, 음봉을 잡는데 이게 다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것도 홀드 음봉이죠. 그러니까 음봉이 급소인 거죠. 위험한 거는 이렇게, 자, 음봉이라도 셀 음봉들, 이런 것이 위험한 거고, 홀드 음봉은 안전한 거니까 음봉에서 계속 잡아갑니다. 우리가 급등주 매매를 할 때 어떤 매매를 하냐면은 강한 양봉이 나왔어요. 그런데 홀드 음봉이 연속해서 나오면 이때부터 그냥 잡아갑니다. 에라 내일 하나 더 나오면 더 잡지 뭐. 그러다 보면 지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 날아갑니다. 자, 오늘 AMP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 AMP 급소도 그랬었죠. 자, 똑같이 AMP를 실제 우리 어디서 매매를 했습니까? 여기죠. 자,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었습니다. AMP는 누구 종목이에요? 문재인 종목입니다. 자, 문재인 누구도 사회 인연입니다. 사회 인맥이 최고로 잘 날아가죠. 문재인의 사회 인맥 뭡니까? 바른손이 12배가 날아간 바른손이 사회 인맥으로 최고입니다. 조강페인트, 우리들 생명. 이 전부 지금도 우리들 생명은 연일 폭등을 합니다.
최근 지금 잠깐만에 지금 한 서너 배 이상 날아갑니다. 우리들생명, 바로드손도 그렇고 전부 사회 인맥들입니다. 안철수 종목도 서울대 스탠포드 대학 동문들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써니전자, 다물멀티 같은 전부 사회 인맥들이 날아갑니다. 자, AMP도 그런 관점에서 봤죠. 사회이사로 있는 송철원 변호사가 바로 같이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었죠. 자, 실제 우리가 매매를 했던 거니까, 자, 요렇게 상한가가 나왔죠. 그랬는데,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음봉이 나오는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나왔습니다. 다 셀음봉 없죠. 여기서 하나 더 나오면 셀음봉이죠. 추세 이탈한 셀음봉이죠. 그러면 매도하면 된다. 이거는 올 때만 좋은 거지. 가격은 다시 원위치가 됐어요. 이게 상한가인데, 그냥도 아니고 상한가는 항상 급등질순입니다. 상한가는 아무나 내는 거 아니다 그랬죠. 저도 과거에 뭣도 모르고 상한가 만들다 몇 번 죽어봤는데 상한가 만드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다 죽은 종목도 상한가 만들려면 어디서 매물이 나와도 나오죠. 자, 급등질순위 종목인데 이것이 상한가 원래 올리기 전으로 음봉 4개가 나오면서 그대로 다 떨어집니다. 셀음봉 아니지요. 홀드 음봉만 나왔습니다. 자, 이날 한번,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날 양봉에서 잡았죠. 양봉. 홀드 음봉 4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점핑 양봉입니다. 종가에. 장중에는 이것도 위험합니다. 근데 종가, 급소 중에 급소가 나왔던 것이죠. 자, 완벽한 패턴. 자, 패턴의 완성입니다. 급등 패턴 완성. 급등자 붙일 수 있는 건 이게 상한가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급등 패턴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음봉에서 잡고 홀드 음봉에서 잡고 그 다음에 점핑 양봉에서 잡고 이틀 연속 다 급소입니다. 자, 그리고 AMP가 그때부터 날아가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이것도 급소고 이것도 급소고 이것도 급소고 전부 다 보면은 홀드 음봉이 다 급소죠. 이것이 다 급소입니다. 누구나 매매가 가능한 거죠. 오히려 음봉, 제가 이 속임수 음봉에서 과거에 이 속임수 음봉 공략하는, 그러니까 속임수 음봉의 목적은 망청을 먹는 겁니다. 자, 이런 망청들, 망청들. 오늘 우리가 그랬던 그 뭐요? 코렌, 이런 것들 망청들, 이거 다 음봉 공략에서 먹는 거죠. DK락 다 음봉 공략에서 먹은 거죠. 이런 거 속임수 음봉 공략에서 망청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음봉을 공략을 해서 이거를 갖다가 망청들을 먹는 거, 이게 어렵냐면 굉장히 쉽습니다. 왜? 망청대가 어디 있는가만 알면 되죠. 망청대는 어디 있습니까? 올선 살아있는 위에서 망청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도 에이토즈 소프트도 망청이 나왔는데 이것도 음봉 공략한 사람들 망청대 음봉을 공략했지. 이것도 그 전에 음봉이었습니다. 음봉 공략한 사람들만 먹는 겁니다. 자, 셀음봉, 피해될 음봉, 삐레침 음봉, 짱대 음봉, 이건 무조건 피합니다. 그리고는 절대 피해서 안 되는 거는 양음문 패턴들, 양음 패턴들, 이런 거는 절대 피하면 안 되고, 추세가 살아있으면서 나오는 홀드 음봉, 이건 피하면 안 됩니다. 자, 피해야 될 음봉. 자, 정말 이 OCI 같은 거, 과거에 여기서 55만원권에 자, 엄청나게 많은 셀음봉이 나왔는데, 자, 지금은 이제 20만원이 깨진 상황입니다만, 자, 이때는 60만원에서 55만원 가는 과정에서, 자, 여기서 보면 전부 셀음봉이 나왔습니다. 저 때만 나왔으면 OCI 징글징글한 거, 지금까지 OCI 물려서 끙끙거릴 이유가 없었죠. 자, 엄청난 급등, 2011년도에 가장 대박을 줬던 금호석유. 자, 2009년, 2010년 무려 10배나 날아갔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10배나 날아갔던 금호석유도 결국은 고점에서 어때요? 자, 그 전에 날아갈 때는 정말 엄청난 급등이 있었죠. 자, 주봉을 보시면 무려 10배 이상 날아갔던 종목입니다.
그 10배 이상 폭등을 했었던 금호석이가 꺾이는 자리에서는 결국은 다 세련봉이었어요. 그 전에는 세련봉이 없다가 떨어지는 자리에는 세련봉이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서울반도체. 자, 서울반도체는 뭐 국고쳐 가면 상담 1순위입니다. 떨어지기 전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때만 팔았다면, 응? 자, 이때만 팔았다면, 이 세련봉 나왔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 물려서 서울반도체 어떡할까 고민할 필요 없죠. 세련봉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세련봉, 삐레치문봉, 짱태문봉들은 무조건 나와줘야죠. 그래서 오히려 사야 될 거는, 자, 바이음봉, 이거는 추세 살아있는 홀드음봉들은 다 살 수 있는 음봉들입니다. 오히려 삽니다. 오히려 그런 거는. 급소는 음봉으로 통과하면 안 되죠. 자, 다시 말하면, 자, 21선이 있습니다. 5일선이 살아가지요. 여기에는 뭐요? 급소를 통과할 때는 음봉 삽니까? 이런 거 안 사죠. 여기서는 뭐요? 강한 양봉. 급소를 통과할 때는 오로지 양봉, 강한 양봉만 삽니다. 단봉의 양봉도 안 삽니다. 왜? 지수 때문에 올라가는 세력이 골드를 내야죠. 이거는 누군가가 2에서 뚫어야 되는 거지 장 때문에 뚫는 거는 안 하죠. 그러면 자, 여기서는 강한 양봉을 사는 것이고 5일선 위에서는 여기서는 오히려 음봉이 급소인 거죠. 자, 최근에 제가 하자고 하는 것들 뭐 DK락도 그렇고 코렌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 잡은 것들은 뭐예요? 5일선 위에 음봉, 왜? 급소를 놓친 거.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는 급소를 다 했지만 이미 놓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때요? 할 수 있는 거는 저거밖에 없잖아. 5일선 매매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음봉 공략. 이게 끌어올리면 여기서 뭐로 바뀝니까? 망치형으로 바뀌죠. 망치형은 어디 있다고요? 5일선 위에 망치형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망치형은 반드시 음봉에서 공략이 한 것들이 다 망치형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망치형 잡는다 이 생각. 아, 오늘도 망치형 한 5개 잡아볼까? 그러면 뭐야? 추세가 아주 강하게 5일선 추세 살아있는 매우 강한 종목에 거기에 망치 형태가 있다. 자, 속임수음봉, 홀드음봉, 내일부터 한번 음봉공에 실제 매매를 하면서 또 이런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강한 종목은 이제 순서를 좀 정해볼게요. 자, 가장 강한 캔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장 강한 양봉 점상입니다. 그 다음에 강한 장대 상한가. 아이고 지저분해. 자, 점상, 그 다음에 상한가, 그 다음에 점핑 양봉, 그 다음에 짱대 양봉. 자, 양봉의 순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점상이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는 상한가, 그리고 점핑 양봉이 짱대 양봉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자, 어제 종가 이렇게 끝났는데, 자, 여기서 오늘 보합부터 출발해서 15% 나온 거랑 오늘 점핑으로 출발한 거랑, 자, 이만큼 아침부터 기입상승 관계 강도가 훨씬 더 강합니다. 거의 상한가에 진배 없는 게 점핑 양봉입니다. 정말 좋은 종목은 점핑 양봉으로 날아갑니다. 이노셀만 해도 그렇죠. 점핑으로 해서 상한가를 꽂히면서 지금 8배가 날아갔습니다. 자, 지금 8배가 날아갔지. 이제는 못 잡아요. 자, 이 시작점이 뭔지 아세요? 다 보면은 점핑으로 날아갑니다. 나중에 더 세지면 점상으로 가버리죠. 자, 전고점을 넘을 때 제일 강하게 넘는 게 바로 점핑입니다. 자, 오늘도 비슷하진 않지만 전고점 넘는데 오늘도 액터주 소프트도 살상 점상입니다. 점상이란다. 개입상승.
점핑 양봉입니다. 점핑 양봉으로 뚫었죠. 대상도 점핑 양봉으로 지금 뚫고 있습니다. 제일 강한 양이죠. 오히려 거의 상한가보다도 더 강할 때가 저런 점핑 양봉들입니다. 청고점 혹은 21선 골든 날 때, 자, 점핑 양봉. 자, 급등 패턴을 배우고 오늘은 조금 마쳐야겠습니다. 뭐 손님이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오늘은 급등 패턴 좀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교육이라는 거 하루 만에 확 다 몰아서 할 필요 없고 뭐 천천히 하죠 뭐. 자, 급등 패턴은 일단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풍차 패턴입니다. 풍차 패턴은 언제 나오냐? 상한가 때. 상한가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갭으로 출발을 해서 순간적으로 올리다가 떨어지다가 다시 끌어올리면서 밑에 꼬리 달고 위에 꼬리 다는 놈들, 이거는 바디가 양봉이면 더 좋지요. 바디가 양봉이면 좋은데 양봉, 음봉, 양봉이 좀 더 좋긴 하지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보단 이 갭을 유지를 하고 아침에 갭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합니다. 아침에 오늘 5%대 갭 상승했다. 이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플러스 4% 점핑. 이게 바로 풍차 패턴입니다. 급등 패턴 1순위입니다. 자, 상한가 난 이후에 갭상승이면 매물이 쏟아집니다. 저기서 만약에 특정 관리가 주포가 나와버리면 절대적이 나올 수가 없죠. 주포가 나와버리면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자, 만약에 갭으로 출발을 했는데 주포가 이탈을 해버리면 양봉으로 끌어올리다가 주포가 이탈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빠져버리죠. 사실상 끝나는 거죠. 이거는 주포 이탈한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주포가 더 사는 경우도 있고 주포는 그대로 빠져나오지 않고 견디고 있는 것이죠. 자, 5일선 살아있는 강한 종목 중에서 저런 경우 급등 패턴이 나오고 자, 저런 풍차 패턴이 나오고 날아가는 게 실제 굉장히 많습니다. 뭐 최근에 뭔 사례를 해볼까? 지금 제일 잘 날아가고 우리들 생명 한번 볼까요? 자, 우리들 생명 하나만 해도 지금 여러분들 이거 갖고 300%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 전부 보면 풍차 패턴 다 나와 있습니다. 곳곳에 풍차 패턴이요. 말이 안 되지요. 상한가 다음에는 전부 나오는 게 뭐예요? 다 풍차 패턴입니다. 상한가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지금은 못 사지만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5일선 살았을 때 상한가 이후에 나오는 풍차 패턴만 공략했다면 우리들 생명은 언제든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언제 따라갑니까? 풍차 패턴 공략해야 될 시점. 필수가 뭐예요? 바로 종가죠, 종가. 저게 만약에 풍차 패턴 유지가 안 돼버리면 무너지는 거니까 저거는 반드시 종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종가에. 자, 상한가가 나오고 난 이후에 자, 풍차 패턴을 만들었어. 이건 언제 나오? 장중에 이런 모습이라도 이게 언제든 바뀔 수가 있죠. 물론 장중에 잡았다가 저기서 다시 상한가를 나와서 이거를 먹는 경우도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욕심내면 안 됩니다. 풍차 패턴은 종가에. 징검다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입니다. 넘어가느냐는 거죠. 넘어가느냐. 계속 가격을 올려주느냐. 이거의 핵심입니다. 아시죠? 풍차 패턴은 종가에 하면 됩니다. 급등주의 최고의 패턴이 바로 저 풍차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짱대 양봉이든 상한가든 자, 양봉이 두 개가 이게 상한가면 더 좋죠. 자, 두 개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 나오는 것보다. 그래서 양음 패턴이 있는데 양음 패턴보다 더 좋은 게 양음음 패턴이고
양음문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양양음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입니다. 이것이 상한가면 최고고,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짱대 양봉이 나오고 음봉 2개면 사실상 그 다음날 날아간다 보시면 됩니다. 간혹 음봉이 하나 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잡아버려야죠. 이는 하나 더 나온다면 더 잡아야죠. 또 하나 나오면 더 잡아야죠. 그러면 더 잡아야죠. 더 잡아야지. 자, 뭐를 믿느냐면 바로 여기서 세력이 개입한 거를 믿는 겁니다. 그들이 나가지 않은, 그들이 나가면 벌써 뭐가 나옵니까? 위에 꼬리가 긴 삐레치 음봉을 맞죠. 그들이 나가지 않은 홀드 음봉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게 홀드 음봉이라는 거. 음봉인데 양봉보다는 변동성이 작아요. 홀드 음봉은 특징이 변동성이 작죠. 하루 변동성, 시가 고가 저가의 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올라갈 때는 봉이 이렇게 컸는데 떨어질 때는 변동성이 축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변동성이 축소가 됩니다. 더 축소가 되는 거, 요런 것들. 이게 바로 급소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봤는데 상한가가 하나 더 나와 있었어. 짱대 양봉이 하나 더 있었어. 이건 하나는 상한가 하나와 상한가 한 방과 상한가 두 방은 10배 이상 차이 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한가 한 방은 정말 개나 소나 다 나오죠. 그러나 상한가 두 방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두 방짜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짱대 양봉, 점핑 양봉도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나온 거. 2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지지 캔들 나오는 종목. 그리고 여기서 단봉이 양봉이 나오면 이거는 정말 진짜 목숨 걸고 잡아야죠. 음봉 2개가 나오는데 그 다음날 지지 캔들이 양봉으로 딱 나왔어. 최고의 급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사례를 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요거에 대한 급등 패턴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내일은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서 내일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좋은 차트, 나쁜 차트. 차트라는 거는 여러분과 저랑 하루 종일해도 다 못 끝내지만 약식으로라도 압축해서 내일 하루 만에는 꼭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고 여기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바이를 했죠. 샀어. 지금은요. 이는 넘어갈 때는 저거는 살 수도 있겠지만 이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짱대 양봉은 홀드하는 음봉이다, 양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짱대 양봉 나오기 전에 잡아야 되는 거죠. 자,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액터주 서포트의 급소는 단 하나의 급소는 사실은 여기였죠. 자, 단 하나의 급소는 여기였습니다. 21선, 61선 동시에 뚫는 자리였죠. 자, 이 단봉에서 접습니다. 그 다음날에 짱대 양봉은 이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자, 실제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때부터 해서 지금 주가가 더블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때는 2만원권, 지금 4만원권이니까 액터주 서포트는 지금 여기서부터 더블이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이때니까 우리가 잡아갈 수 있죠. 21선 나는 기가 막힌 급소였습니다. 이거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못 들어가죠. 그런데 실제 알고 보면 이것도 급소했던가. 그러니까 사실상 이 짱대 양봉들은 이미 갖고 있으면서 이거는 제가 항상 홀드 하세요, 홀드 하세요라고 하죠. 자, 급소는 여기고 여기는 급소니까 샀고 이거는 홀드 하는 겁니다. 갖고 가는 것이죠. 이게 잘 안 되니까 지금 여기는 올랐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올라가다 장중에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강한 양봉, 짱대 양봉 들어갔는데 좋은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거 빼버리면 뭐예요? 바로 삐리치 무봉 왔습니다. 이 주식 하나에, 이거 하나의 주식이 이제 끝나버립니다. 양봉일 줄 알고 들어갔어. 짱대 양봉일 줄 알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밀려버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 안 나옵니까? 우수히 많은 종목이 나오죠. 자, 오늘도 우성사료 뭣도 모르고 짱대 양봉이 들어갔던 사람. 자, 오늘 장중에는 어땠습니까? 잘 나갔죠? 자, 장중에 오늘 우성사료가, 자, 어저께 상한가, 어제 우리 했었으니까 잘 나갔죠? 이걸 짱대 양봉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대로 물려가지고 꼭대기 다 물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대기에 물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자, 어저께 급등했던, 자, 참투사들. 재민이 투자 오늘 날라가는 거, 자, 짱땅봉 들어갔다 고점에서 오늘 물려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물론 아직 추세가 안 꺾였지만,
자, 이거 보면서 다 이 고점에서 날아가다가 이거 쫓아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물리는 것들입니다. 자, 오늘 이하전기 잘 날아가다가 오늘 꼭대기 오늘 아침에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다가 자, 오늘 고점에 들어간 사람이 물린 상황입니다. 내일 회복을 하면 다행이지만 아니면은 이하전기도 고점에서 물리는 상황이죠. 자, 우리는 이 자리에서 거래하고 지금 처음으로 세르봉을 맞았습니다. 이때 매수 자리. 자, 북한에서 중대 발표한다 했을 날 종가에 매수를 했죠. 자, 그리고는 지금 처음으로 세르봉이 나왔습니다. 종가 잘못 들어가 버리면 장중 들어가 보면 지름문이 생기죠. 짱대 양봉. 그래서 자, 지금 종가는 짱대 양봉이 안 됐죠. 장중에는 짱대 양봉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짱대 양봉 이럴 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마무리가 된 거죠. 짱대 양봉이라도. 그러니까 종가 들어가고 마무리가 된 거니까 종가 들어갔죠. 그 다음날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종가에 들어간 거죠. 장중에는 이런 모습이라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장중에는 단봉만 들어가야죠. 짱대 양봉 들어갔다가 이게 만약에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이런 꼴 나버리는 거죠. 자, 이거를 종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 종목은 안 들어가고 기다려 있었죠. 지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기는 웬걸. 저건 누가 줘도 안 하죠. 그래서 단봉이라면 가감하게 공략해 볼 것도 짱대 양봉이라면 기다렸다가 좀 더 파괴해서 거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장중에 좋은 거는 영망청이 있습니다. 자, 영망청은 강한 양봉과 음봉의 결합이라 그랬죠. 이거의 결합입니다. 장중에는 끌어올리다가 오후에 좀 빠지면서 밀렸지만 거품이 나간 게 영망청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장중에는 저점 매수입니다. 이거는 눌림목 매수이기 때문에 최고의 저점 매수가 되겠죠. 따지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날 극히 끌어올렸다가 빠지다가 다시 끌어올리면서 자, 이 도치 형태가 있는데 사실상 영망치 형태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곳곳에 보면 영망청들이 있는데 이 이동평균선과 붙은 영망청이 제일 좋죠. 이건 짱대 양봉은 장중에 못합니다. 그런데 영망청은 장중에 합니다. 이거는 장중 저점이 되죠. 이거는 종가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왜 됩니까? 끌어올렸다가 다시 빠졌으니까 거품이 빠진 거죠. 따지면 눌림목입니다. 내일 나와야 될 거품, 음봉이 오늘 사실상 나온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양봉 중에서도 위에 꾸리가 붙은 양봉은 21선에 붙어있는 자, 이 상승 초입에 있는 건 이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우리가 거래했는 거 인포뱅크 어디서 거래했습니까? 여기서 거래했죠. 직전의 고점을 넘으면서 영망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포뱅크가 사실상 급등하고 있죠. 자, 저 자리에서 실제 거래했던 자리는 저 자리였고 DK락도 그날 똑같은 자리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음봉 3개가 나오고 자, 그리고 DK락은 지금도 우리가 저점에서 음봉 공략에서 지금도 이익이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 영망청이다라 그랬죠. 자, 그리고 최근에 자, 이민주회장 때문에 연일 날아가고 있는 종목들. 자, ATM도 원래 날아가기 전에 여기가 다 급소했습니다. 지금 이제 날아갔으니까 못 잡죠. 자, 그때도 보면은 정고점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를 하고는 다시 밀리고 하면서 영망청들이 나오다가 그리고 양음장이 나오고 날아갔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급소들은 여기서 다 나왔죠. 자, ELK의 딴 하나 급소, 2개의 급소가 나와 있는데 자, 21선 골든 날 때, 그리고 61선 붙을 때. 자, 저와 같은 사례에서는 우리가 많이 거래를 했던 그런 자리죠. 뭐, 중에 신약도 그랬고, 61선에 임박했는 종목들을, 자, 그때 잡아놓고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그때 차트 급소에서 나오는 영망치 형태는 좋은 흐름이 되겠죠. 자, 이 ELK도 이때는 언제예요? 장중이 아닙니다. 종가밖에 매매 못해요. 올랐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못 올랐으면 다시 대민이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캔들에서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것이 자, 도치 형태가 있습니다. 요런 음봉의 도치 형태, 양봉의 도치 형태가 있는데 급소는 의외로 도치 형태가 많습니다. 이런 도치 형태는 대부분 지지 캔들입니다. 여기도 가만히 보면은 이 도치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날라갔기 때는 강한 양봉이. 자, 요즘 연일 급등하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자, 실제 오늘 우리가 거래했는 종목들, 이런, 뭐, 대상처럼, 자, 신고가를 깬 종목입니다. 급소는 여기였었죠. 자, 오늘도 뭐, 매매를 했습니다만,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자, 이 역사적 신고가 갈 종목을
돼요. 얘를, 자, 이 해상기업의 실적. 자, 1분기 영업이익 증가, 2분기 이번에 큰 폭의 영업이익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 기관들, 이런 메이저들 수급, 그 다음에 가치, 그리고 차트를 보는데, 자, 그래서 어디가 내가 급소할 건가, 그런 급소를 잡아가서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전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실제 차트에만 주목을 했다면 최근에 신고가 가는 종목들, 자, 파라다이스도 지금 연일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자, 사상 최고가 지금 계속 찍고 있죠. 오늘 바이오랜드도 오늘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자, 보조지표로 해석이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기관들. 자, 지난 주식 부자가 되기 위한 특급 비책 5가지에 자,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나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최대 저점 잡고 또 뭐 제2 셀티론을 잡는다든지, 그러니까 급등하는 종목이 있으면 반드시 부대장을 노리는 전략. 자, 뭔가 써니전자 날라갔다 해서 써니전자 아까워하지 마시고 제2의 써니전자, 자, 그게 뭐가 될 것인가. 그래야 다문을 잡게 되고, 그래야 노르페인트 오픈 베이스를 잡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 특히나 기관들이 관리하는 종목들, 뭐 이런 비책들을,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숙지해 왔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10개명을 배웠고, 오늘은 좋은 차트, 나쁜 차트를 배웁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인터뷰가 잡혀서 오늘 빠르게,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구성, 자, 5대 핵심 지표를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차트 5대 지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자, 제 나이니까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딱 정해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캔들입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이고, 세 번째는 이동평균선이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외국인이고, 다섯 번째는 기관수급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차트 5대 지표. 차트를 딱 보면 여러분들 이거만 보면 됩니다. 이것만. 자, 저희는 차트에다가, 자, 이 성장가치, 영업이익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차트에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 영업이익, 바로 성장가치를, 이거를 볼 수가 있죠. 이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6대 지표가 됩니다. 저거는 차트로 해석되는 부분은 아니죠. 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은 차트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보통 영업이익에 대한 거, 에? 자, 이 성장가치에 대한 것들은 어느 증권사도 넣어놓는 게 없습니다. 저희는 넣어놨으니까 이것도 따지면 지표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다 해석이 되죠. 차트, 메이저 수급, 가치. 자, 재료는 차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재료적인 부분은 바로 자기가 본인 알고 있는, 자, 뉴스라이딩을 검색해서 맞추면 되겠죠. 결국 차트 6대 지표로 삼는다면 바로 영업이익까지 포함이 됩니다. 영업이익만 봐버리면 모든 이 회사의 실적은 이거 하나로 다 돼버리죠. 자, 이거는 나중에 따로, 또 영업이익은 뒤에 나중에 따로 또 배우지만, 자, 차트 6대 지표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넣어놨는 게 바로 4원소 차트죠. 4원소 차트에는 캔들 거래량 이동평선,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그리고 영업이익. 그래서 지금 이 4원소 차트 가지고 종목 발굴할 때 비교 분석을 하고, 종목 발굴은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비교 분석. 이 비교 분석을 통해서 종목 발굴을 합니다.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4원소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분들께 만나보면 이 족치기 방송을 안 들을래 안 들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말씀하는 것 중에 한두 개 뭐가 더 포함이 되어 있냐면 4원소 차트, 이 첫상이네 테마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4원소 수급가, 메이저 수급가, 해당 기업의 가치, 그리고 제품 정보, 이런 것들이 4원소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비교 분석할 수 있고 종목 발굴하는데 4원소 차트가 너무 아까운 거지. 이걸 안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종목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4원소 차트 때문에 다시 재가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 이렇게 볼 때는 입체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보조지표를 봐버리는, 보조지표를 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거 안 보고. 보조지표는 라인입니다. 캔들 하나만으로도 이것은 매수세와 매도세 간에 매수가 이겼는지 매도가 이겼는지 이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수급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시가, 조가, 고가, 종가 이게 안 나와버리면. 그런데 굳이 일부러 보조지표를 해석할 필요는 뭐가 있냐는 거죠. 이것만 봐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 부족하면 거래량을 보면 되고, 또 하나 부족하면 이동평균선과의 서로 관계, 이격, 이런 거를 보면서 좀 더 보완하면 낼 일이죠. 이동평균선과 얼마나 붙는지, 캔들상이 밑꼬리가 나오는지 윗꼬리가 나오는지, 거래량을 감소하면서 음봉이 나오는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음봉이 나오는 건지,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보면 세상에 해석이 안 될 건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씩 빠른 속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 사실상 우리가 이 종목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급을 얘기를 하니까. 양봉은 매수세죠. 수요고. 음봉은 공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의 법칙상, 자, 캔들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자, 양봉이 계속 연속해서 밀집됩니다. 양봉 밀집 패턴이 나왔다. 자, 음봉 밀집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느 거든 거래는 가능합니다. 다 세력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거는 험매수 세력이 들어와 있는 거고, 자, 이거는 험매도 세력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연속해서 밀집됐을 때, 자, 아침부터 계속 어때요? 이거는 눌려서 개파락을 시계에서 잡습니다. 또 그 다음날 개파락에서 씹어서 개파락 시계에서 계속 잡죠. 결국 이거는 매집 패턴입니다. 양봉이 밀집한다. 이건 세력이 단기간에 매집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과거 2001년인가? 자, 리타오텍 같은 경우 이렇게 2개월 동안 누르고 상한가 몇 방 나냐? 34방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상한가 기록은 두 번째죠. 자, 엄청난 급등을 상한가 34방 나오기 전에 나왔던 게 바로 이런 식의 험해도를 이용해서 2개월 연속 계속 주가를 눌렸죠. 잡아가는 겁니다. 바로 수요죠, 수요. 이 종목은 누군가가 필요하니까 계속 양봉이 나오는 거죠. 종가 기준으로는 계속 끌어올리는 겁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떨어지기 직전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음봉 밀집이 됩니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음봉과 달리 행보를 하거나 오히려 올라가면서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음봉 밀집이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뭐예요? 팔기 위해서 아침에 개입상승 시기에서 던지는 겁니다. 허매수 세력입니다. 목적은 매도가 목적이죠. 이 종목 갖고도 수익을 납니다. 종가 사서 아침에 던지면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이런 거 한 10개 나오면은 10일 동안 매매하면 이거 갖고도 50%씩 수익 나기도 합니다.
자, 밑에 꼬리냐 위에 꼬리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똑같은 음봉이라도 자, 음봉에서 밑꼬리가 나온 게 있고 음봉에서 위에 꼬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수요가 있는 거는 이거죠. 이거는 양봉과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양봉. 장중이 밀었지만 결국은 밑꼬리에서 매집을 들어간 거니까 이게 훨씬 더 강하겠죠. 꼬리가 어디에 붙었는지 알아서 바디는 오히려 음봉 바디든 양봉 바디든 바디는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죠. 바디보다는 꼬리가 어디에 붙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이거는 고점에서 매도세가 나온 거니까 이거는 매수세가 붙은 거죠. 바로 이건 공급이죠. 이거는 수요입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에 수급이죠. 자, 그만큼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캔들을 볼 때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당장 눈에서 딱 보면 캔들은 뭐예요? 양봉 차트를 보라는 거죠. 이제 양봉 차트. 자, 단풍 차트를 찾으라는 거죠. 얼음 차트냐 단풍 차트냐. 차트를 딱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단풍 차트, 얼음 차트 찾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을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것은 그 다음이고 이 종목이 빨갛나 이 종목이 파랗납니다. 빨간 것은 항상 매수세가 이겼기 때문에 매도세를 압도해 있죠.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차트가 빨갛습니다. 그 다음에 얼음은 항상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음 차트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차트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단풍 차트가 나오는가 얼음 차트가 나오는가. 그 다음에 차트에 윗꼬리가 나왔는가 밑꼬리가 많은가 이걸 보는 것이 그 다음 중요하죠. 밑에 꼬리가 많다. 그러면 차트가 굉장히 이쁩니다. 나쁜 차트는 위에 꼬리가 많이 붙죠. 그것만으로도 자, 이 두 가지만 딱 보더라도 위에 많으면은 자, 위에 꼬리가 많으면 굉장히 지저분한데 밑꼬리가 많이 붙어 마치 수염을 단 것 같아서 아주 이쁘죠. 이것이 하방 경직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캔들을 딱 볼 때 참는 거는 양봉이냐 밑꼬리가 있느냐 결국은 뭡니까? 캔들의 핵심은 하방 경직성을 찾는 겁니다. 안 떨어지는 종목. 우리가 그동안에 주도주들 21선 계단식 타고 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도 상승각도 날카롭고 하락각도 완만합니다. 다 하방 경직성. 밑꼬리 하방 경직성. 양봉 밀집 단풍 차트 다 하방 경직성입니다. 안 떨어지는 종목. 말 그대로 주식 자체가 리스크하지만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죠. 자,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BS 미디어홀딩스. 자, 보면은 한눈에 보기에도 뭐요? 단풍 차트입니다. 양봉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단풍 차트에 되고 그 다음에 밑꼬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 전부 다 밑에 꼬리밖에 없습니다. 위에 꼬리 없죠. 사실상 차트는 보면 캔들은 이것만 보면 됩니다. 단풍 차트냐 밑에 꼬리가 많으냐. 나쁜 종목도 그걸 보고 찾아내고 좋은 종목도 그걸 보고 찾아냅니다. 자, 우리가 거래 많이 했던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날라갔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상 다 저런 종목들이에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솔브레인. 자, 보시면 전부 보면은 어때요? 지금까지 여기는 얼음 차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요 단풍 차트입니다. 양봉이 많으니까 차트가 빨갛죠. 그 다음에 전부 다 보면은 밑꼬리입니다. 하나같이 밑꼬리만 있죠.
자, 아셨죠?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캔들을 딱 볼 때 밑꼬리가 많아야 된다. 단풍 차트여야 된다. 밑꼬리가 많아야 된다. 됐죠?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캔들 길이가 아주 부드러워야 됩니다. 서서히 늘어나고. 자, 비옥스를 한번 봅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은 단풍 차트. 자, 앞서 보셨던 좋은 차트에 해당되죠. 캔들 하나만 보더라도. 나머지는 안 봐도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 자, 이 실적, 거래량 다 안 봐도요. 일단 캔들만 딱 봤을 때. 자, 얼음 차트에서 단풍 차트로 넘어갑니다. 자, 캔들 길이 변화가 부드럽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그동안에 캔들 우리가 음봉이 넣을 때는 단봉인데 양봉은 길고 음봉은 짧으면 흐름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죠. 양봉이 길고 음봉이 가는데,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변화가 생기죠. 자, 여기서 봐보세요. 지금까지는 흐름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캔들 길이 자체가 양봉이 길고 음봉이 짧으면서 캔들 길이가 상당히 변화가 부드럽게 진행이 되다가 드디어 거칠기 시작합니다. 왜? 음봉이 길이가 길어지죠. 음봉 길이가 양봉 길이보다 길어집니다. 흐름이 부드럽지 않게 바뀌는 것이죠. 자, 그러면 퓨옥스는, 자, 비록 기관들은 사고 아직 21선 이탈하진 않았지만 서서히 매물을 나오니까 물량을 축소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매도세가 등장한 것이죠.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많습니다. 이격이 커졌는 자리에서, 그러면 이 뷰옥스는 꼭 세련봉이 안 나와도 서서히 물량을 줄이는 그런 센스를 발휘할 수가 있겠죠. 자, 난 몰라. 나는 뭐 사부가 배운 대로 그냥 세련봉가, 그건 하나의 이론인 겁니다. 세련봉은 하나의 기준이에요. 그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기준. 자, 저기에서 세련봉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기준이니까, 절대 기준이니까 그런 것이고, 자, 그보다 좀 더 먼저 액션을 취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흐름이 부드럽지 않으면 양봉가른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양봉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양봉은, 홀드는 짱대 양봉은 홀드입니다. 이거는 사는 양봉이 아닙니다. 홀드 양봉입니다. 자, 그러면 단봉의 양봉은 바위 양봉이죠. 사야 되는 양봉입니다. 자, 이거는 언제 그러냐? 장중에 그렇다는 겁니다. 장중에. 자, 종가는 달라집니다. 자, 종가는 최근 흐름이 살아있으면 단봉이든 짱대봉이든 다 종가는 다 바이가 가능합니다. 장중에는 살 수 있는 양봉이 정해져 있죠. 장중에는 이런 겁니다. 장중에는 단봉의 양봉, 영망치형 가능합니다. 이건 종가는 강한 양봉이다. 이미 골든을 내버렸다. 만약에 여기서 강한 양봉이 보이죠? 이거는 장중에 못 삽니다. 이건 종가에 삽니다. 자, 우리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자, 대상이 좋다. 자, 실제 거래를 했습니다. 자, 대상 장중에 못하죠. 종가에 합니다. 강하면. 자,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 이거 장중에 밀려버리면 어떡해요? 못하죠. 이거는 아쉽지만 종가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바이오랜드도, 자, 실제로 바이오랜드도 이 시점이 그렇죠. 우리가 거래했던 자리를 보시면, 자, 최근에 원래 급선은 여기지만 여기서 전고점을 넘을 때 이것도 장중에는 못합니다. 종가니까 했던 거죠. 자, 이날 쉬었죠. 매도 안 합니다. 자, 이날도 쉬었죠. 양 음문 패턴. 자, 이것도 종가에 매매합니다. 실제 매매했던 종목을 말씀드리고, 자, 그 이후에 한참 쉬어가다가, 자, 오늘 다시, 자, 직전의 고점을 넘고 있습니다.
자, 종가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이죠. 자, 액터즈 소프트를 한번 봅니다. 자, 액터즈 소프트는, 자, 단봉은 종가도 가능하고, 장중에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넘을 때, 종가밖에 안 되죠. 이런 거 종가. 장중 매매는 뭐요? 단봉에서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종가. 실제 거래했던 자리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넘었으니까 그렇지. 못 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종목마다 획일적으로 정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항상 짱대 양봉은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전에 잡고 홀드하는 겁니다. 자, 액터즈 소프트도 실제 우리는 거래를 어디서 싸우고 난 이후에 지지캔들, 하락 추세 나오는 지지캔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지지캔들이 아주 의미가 있죠. 거의 급등 추세, 주도주에선 사실상 제일 급소들은 다 이 지지캔들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지캔들이 모여있을 때는 이건 양봉 밀집으로 봅니다. 자, 지지캔들이 연속된 지지캔들, 이 연속된 지지캔들은 이거 양봉 밀집 패턴으로 봅니다. 실제 우리가 이 지지캔들에서 거래해서 수익 내는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건 안 놓칠 것들이 많이 있죠. 애경유화 같은 경우는 1차 주가가 들고 61선이 골든이 났습니다. 이것만 급소가 아니다. 바로 급소가 난 이후에 지지캔들, 이게 사실상 진정한 급소죠. 물론 우리는 기간수급, 거기다가 또 제주항공에 대한 재료, 매각 재료 등등이 다 결합이 되어 있겠지만은 차트만 봐보면요, 여기서 다 지지캔들이 나왔습니다. 저 가만히 보면은 음봉 도치, 양봉 도치할 것 없이 다 도치형대들이 쫙 나옵니다. 저걸 어디서 사겠어요? 저때 주가가 밀집 패턴 나올 때 양봉 밀집과 지지캔들의 결합들 다 양봉 밀집으로 보는 겁니다. 자, 앞서 보셨던 인포뱅크도 그렇고, 자, 지지캔들이 요런 데 보면 곳곳에 보면은 다 여기 보면 도치형대들이죠. 강한 양봉이 나오는데 상승 추세 중에서 나오는 것들은 실제 우리가 코스맥스 거래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코스맥스 거래 자리는 양음문 패턴 나오는 도치 형태입니다. 양음문. 자, 물론 양음문 양에서 거래도 되겠죠. 강한 양봉을 종가에 거래하거나 근데 그날 또 거래했다라는 보장이 없죠. 내가 이날 봤으면 좋아. 이날 봤으면 하겠는데 못 봤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날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또 하나의 음봉이 또 한 번 나왔어. 그런데 이런 패턴들은 사실상 다 도치형태 지지캔들인 겁니다. 이날도 그렇듯이. 자, 최근에 며칠 전에 해서 재미봤던 코렌 봅니다. 코렌. 자, 제2의 KCS. 자, 오늘 KCS 경봉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날 상한가, 이날 상한가, 이날 점상. 자, 제가 국고초에서 추천했던 거는 이 자리에서 대안주로. 네? 자, 그리고 음봉에서 지난 금요일날 음봉이 급소다. 음봉에서 잡았어야 된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길래 이건 말이 안 된다 해서, 자, 월요일날 음봉 공략을 들어갔죠. 음봉 공략 마이너스 4%에 들어갔는데 이게 플러스 13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한테 가장 많은 수익을 준 종목은 코렌입니다. 자, 그러면 코렌은 급소는 어디에요? 다 여기서요. 지지캔들. 자, 이슬선 눌림목에서 지지캔들. 강하게 날아가던 종목이 지지캔들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변동성 축소입니다. 자, 여기서도 음봉이 더 축소가 됐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그날 금요일날 국고초를 해야 되니까 축소 안 돼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때요? 여기인데 제가 국고초 하는 날은 이날이었으니까 할 수 없이 이날 얘기를 했고, 자, 그날 국고초, 온라인 국고초, 또 아침에, 봉쇼가, 그러다 보니까 점상 가버렸죠. 자,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그날 못 먹고, 이날 또 다시 그걸 해서 강한 양봉을 먹은 상황이 됐죠. 자, 음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음봉은, 자, 세력이 이탈한 셀음봉과 홀드음봉, 이 음봉으로 나눠지죠. 자, 추세를 이탈한 음봉, 이거는 셀음봉이죠. 자, 추세가 살아있는 오히려 급소인 홀드 음봉이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도, 자, UID 홀드 음봉을 해서, 홀드 음봉들을 거래를 해서 오늘 아침에 갭을 한 4% 갭을 먹었는데, 잘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전부 홀드 음봉 엄청 많습니다. UID. 자, 애플의 아이폰 5가 나오는데, 자, 애플 관련 수요 종목이도, 자, UID는 애플 관련한 수요 종목이기도 합니다. 실리콘웍스랑 뭐 이런 몇몇 종목들이 있죠. 인터플렉스나 이런 거. 자, 보시면, 음봉이 나왔는데, 새 음봉이 없습니다. 전부 홀드 음봉이죠. 홀드 음봉은 오히려 음봉이 급습니다.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죠. 자, 이녹스도 홀드 음봉이 있다 보니까 다 홀드 음봉입니다. 음봉 잡다 보면 양봉이 나와버리죠. 자, DK락도 오늘 우리가 홀드 음봉을 잡았습니다. 어제도 홀드 음봉 잡았고 오늘도 홀드 음봉 잡고, 그래서 어제도 4% 5% 정도, 오늘 한 3% 정도. 자, 음봉을 잡는데 이게 다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것도 홀드 음봉이죠. 그러니까 음봉이 급소인 거죠. 위험한 거는 이렇게, 자, 음봉이라도 셀 음봉들, 이런 것이 위험한 거고, 홀드 음봉은 안전한 거니까 음봉에서 계속 잡아갑니다. 우리가 급등주 매매를 할 때 어떤 매매를 하냐면은 강한 양봉이 나왔어요. 그런데 홀드 음봉이 연속해서 나오면 그때부터 그냥 잡아갑니다. 에라 내일 하나 더 나오면 더 잡지 뭐. 그러다 보면 지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 날아갑니다. 자, 오늘 AMP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 AMP 급소도 그랬었죠. 자, 똑같이 AMP를 실제 우리 어디서 매매를 했습니까? 여기죠. 자,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었습니다. AMP는 누구 종목이에요? 문재인 종목입니다. 자, 문재인 누구도 사회 인연입니다. 사회 인맥이 최고로 잘 날아가죠. 문재인의 사회 인맥 뭡니까? 바른손이 12배가 날아간 바른손이 사회 인맥으로서 최고입니다. 조강페인트, 우리들 생명. 이 전부 지금도 우리들 생명은 연일 폭등을 합니다. 최근 지금 잠깐만에 지금 한 서너 배 이상 날아갑니다. 우리들 생명. 바른손도 그렇고 전부 사회 인맥들입니다. 안철수 종목도 서울대 스탠퍼드 대학 동문들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써니전자, 다물멀티 같은 전부 사회 인맥들이 날아갑니다. 자, AMP도 그런 관점에서 봤죠. 사회이사로 있는 송철원 변호사가 바로 같이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었죠. 자, 실제 우리가 매매를 했던 거니까, 자, 요렇게 상한가가 나왔죠. 그랬는데,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부터 음봉이 나오는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나왔습니다. 다 셀 음봉 없죠. 여기서